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원주시를 발전시킨다, 춘천시를 발전시킨다, 접경지역을 키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는 가장 큰 원칙은, 내가 암만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를 끝없이 사고를 해요. 이 중에 군의원이 계시면은 내가 군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내가 시장 군수면 내가 도지사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가 도지사라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부단히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사고 영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때그때 표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실 때는 내가 시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도지사라면,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걸 사고의 기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국가가 발전하는 거하고 현재 내가 당면에 처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일치시켜야만 국가 발전 전략하고 원주시에 내가 생각하는 발전 전략을 일치시켜야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상당히 롱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여태까지의 강원도의 한계는 강원도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 도와달라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살이가 도와주는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국가를 설득하는 능력과 그런 발전 전략을 가져야만 나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주 원주 간 이 철도 문제를, 강원도를 살려달라고 여주 원주 간 철도를 연결해달라는 거 하나, 이게 하나의 논리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논리는 충주와 문경까지 그 90km짜리는 연결해주고 여주 원주까지 21km짜리는 그거는 연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차별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도 타당한 논리지만 그거를 압도할 논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춘천 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니까 연말까지 기차가 개통된다고 하니까 춘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싹 없어지고 춘천에 있는 닭갈비집이 매출액이 30% 이상 되더라. 그럼 여주 원주 간 이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판교나 구리나 이런 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적으로 지금 원주 시내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건설 예정까지만 하면 지금 15,000개를 없애버려야 되죠. 국가적으로도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큰 문제죠. 그래서 자꾸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여주 원주 간 철도를 연결하면 그래 춘천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신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원주가 배후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를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할 것인가를 반드시 머리에 염두속에 두고 생각을 자꾸 해나가면 그것은 내가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는 길에 반드시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고를 책임감 있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천원어천 양구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자꾸 DMZ를 어떻게 한 세계적인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문관부는 이걸 생태 관광으로 주장하고 있고,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통일부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디지? 환경부는 이걸 어떻게 생태로 보존할 건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절대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천원어천 양구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그 가난한 살림을 살아가지고 이 수억 평이 되는 DMZ시 미래 인류의 과제로
이 과제를 만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냅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조만간 자전거 도로 낸다고 그러고 길 닦아달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결국 다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도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이거를 그 유엔에다가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수억 평의 보고를 가지게 됐는데 이걸 유엔에 우리가 100억 정도를 기부를 할 테니까 유엔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을지를 유엔이 사업으로 정해달라. 우리가 유네스코로 지정받으면 거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요.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진짜 잘 살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이 다모자로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거기 1년에 몇십억씩 축제 예산을 쓰면 강릉 시민에 관한 그만한 돌아오고 있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엔에다가 하면 유엔에서는 유엔이라는 기구 자체는 전 세계에 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유엔의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조인식을 오게 되면 이건 철원하천 양구인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훨씬 더 현재보다 짜임새게 돼요. 그리고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국가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날 거냐? 그럼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결국 북한과의 협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접경 지역에 이 DMZS가 개발과 보존하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 나는 미래에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바로 무슨 사업을 하면서 바로 건설공사로 이거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골길을 가다 보면 에코브릿지라는 거 이런 많이 볼 겁니다. 동물 이동 통로라는 걸 여러분 글로 여러분 동물이 글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맺혀산 도로 위로 시멘트를 그걸 다리를 놓으면은 그는 동물이 이동합니까? 그 동물 이동 통로 하나에 보통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DMZ 문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이게 살아가려면 그걸 국가의 사업을 어떻게 전환할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희망과 열망으로 동계올림픽을 이뤄내야지. 그러나 알펜시아라고 하는 저기 경기장 시설은 물론 국가가 돈을 줘서 한 것입니다. 400몇십억.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지사가 1년 365일 여기면 수해나면 수해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전 세계 100몇십 명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에 100몇십 명이 흩어져 있는 IOC를 거기서 득표를 떠는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거냐?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냐? 유치되고 나면 경기장 새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보조를 맞춰서 국가의 아젠다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그런 것이 현실적인 방안. 물론 그런 이슈에 뛰어들면 정치적인 득점이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의 강원도 미래는 결정하자. 이거를 국가적인 과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